예, 경기 광주시 노철래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에게 30대 법제처장으로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진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까지 올라올 정도로 우리 국민이 진짜 민감하고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인데, 제가 이 점하고 지금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좀 이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몇 가지만 좀 들어갈게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이 그 법제처의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라는 용어를 삭제한 이후 좀 간단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외교부로부터 전해드린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것이 군사 동맹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군사라는 용어를 뺐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럼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도 그럼 그 외교부의 요청 그거를 동의해 준 겁니까? 그거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기 때문에 5월 11일 제출된 원안이 6월 20일 날 제목이 수정된 상태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수정 경위를 저희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본 거. 예. 자, 기존의 다른 24개국과 체결된 양화각서에는 군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24개 협정 중에 유일하게 이제 군사라는 용어가 빠진 게 이제 나토와 맺은 협정이 유일하게 빠져 있죠. 그럼 이런 상황으로 볼 때면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눈속임 같은 거를 이런 거를 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타 상의하고 관련된 뭐를 쭉 보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 용어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품게 된 데에는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그 답변을 했어요. 그럼 요 답변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모든 행정 절차, 물론 조약안의 마련이나 법령안의 마련과 관련해서 가급적 모든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나 공감대에서 추진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의원님의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관부처인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단순히 조약안의 법리적 부분을 다루는 법제처의 입장에서까지 뭐라고 언급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그 법감정, 법정서에 비추었을 때 그 법률이나 그 조약안 등 법령안의 기초심사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우리 그 법제처의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졸속심사다 또는 의도가 있는 이게 협정이 아니냐. 이제 국민 법정세에 비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의 그 과거사나 현대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그 어떤 특수한 미묘한 관계, 예를 들어 독도 영입 문제라든지 이런 그 예민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진짜 법제처가 더 심중한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법제처도 좀 이런 점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에 따라서는 소홀하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어찌됐건 이와 같은 사안이 논란의 여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몸담건 한 입장으로서 역시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하나, 법제처는 국내의 통과 나흘 전인 지난 22일 한일 정보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저희 헌법 61조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 원조 또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두 번째는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련한 조약, 세 번째는 우호 통상 항해 조약, 네 번째는 주권의 제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약,
그 다음에 5번째는 국민에게나 국가나 국민에게 현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조약.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협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상호 원조나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조약이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국내 입법사항이 필요로 하는 조약이냐 하는 두 가지로 모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너무 좀 시간이 좀 길게 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법제처에는 이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사 비밀 보호 및 유출 방지에 맞춰볼 때 국회 배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걸 지금 묻고 있는데 다양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보호 협정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협정 자체에서 양 국가 간에 어떤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키는 조항은 아니다. 별도의 권리를. 다만 우리 국내법에 의한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서 외국에 군사기밀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절차, 그 다음에 그걸 인수하는 주체, 그리고 그에 대한 보안 책임, 또 그것이 분실되어 훼손됐을 때의 통지 책임, 이와 같은 군사 보안과 관련된 기밀을 주고받았을 때 필요한 절차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일종의 하나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정 체결되는 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북한과 중국 등 물론 그 자극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본의 협정은 헌법제 60조 1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일 절차가 필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조약 체결 상대방 국가와 군사 동맹을 맺는 또는 상호 원조를 하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 군사 동맹, 예컨대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와 같은 조약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고 역시 국제법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국가 안전 보장 관련한 조약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이고 지금까지 체결됐던 24건의 협정이나 24건 중 12건은 물론 MOU 업무 협약 형태로 체결되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똑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협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한일 관계의 특수성 지금 법제처에서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나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예민성, 긴민성 이런 걸로 봐서는 당연히 지금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 않느냐. 난 이리 보고 싶거든요. 그 모든 사안을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판단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가지고 소위 이 민감한 문제를 전예에 다른 협정이 이랬으니까 이런 소극적 대응이 과연 지금의 저는 법제처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시면 저희들이 이런 논란거리의 단초에 하나 끼게 된 것 자체를 우선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의원님 지적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우선 이와 동일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할 때 그렇다 만약 한일 정간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법이라고 하거나 또는 조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서 항상 일반성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특수관계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어떤 건 국회 동의를 받고 어떤 건 받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률 외적인 정책적 고려나 특수관계로 인해서 다시 차별한다면 그건 법의 일반 원칙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질의 순서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정가윤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네.